무려 4개월치 비가 4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네. 자, 인명피해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제 연구 분야기도 하고 해서 아침마다 외신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네. 방송으로도 보고 예. 뉴스로도 보는데 너무 이 극한적인 기상 상황이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네. 참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자, 다음 이슈 볼까요? 네. 한반도 빼고 다 폭염재난 이어진 세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실 폭염이 지금 계속되는 굉장히 더운 시기 보내고 있죠. 자, 지금 방송하고 있는 7월 7일 월요일 아침 10시 기준 서울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 내려졌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무려 18일 앞당겨진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극한의 기후 상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국이랑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폭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폭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폭우 같은 대형 재난은 지금 간신히 좀 피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이 원래 계속 폭염이 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얼마 전 텍사스에서 무려 4개월치 비가 4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네. 자, 인명피해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제 연구 분야기도 하고 해서 아침마다 외신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네. 방송으로도 보고 예. 뉴스로도 보는데 너무 이 극한적인 기상 상황이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네. 참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텍사스 지금 너무 거의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은 폭염 뉴스가 올 여름에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뉴욕에서 뭐 아스팔트가 녹아서 네. 차량이 도로를 뚫고 가라앉았다. 뭐 이런 사고 뉴스도 나왔는데 자, 지난 주말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원래는 텍사스가 보통 연평균 한 80c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근데 목요일 늦은 시간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총 최대 30cm의 폭우가 내린 겁니다. 이게 4개월치에 해당하는 비가 단 4시간 만에 쏟아져 내리면서 돌발 홍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번개, 토네이도, 허리케인보다 지금 미국에서는 돌발 홍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만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그 습기가 텍사스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이 비정상적인 대기 조건이 이번 돌발 행수의 원인이라고 해요. 이게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서 시작이 돼서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이 과달루페 강이 네. 범람을 한 겁니다. 갑자기. 지금도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더 큰 폭우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해요. 자,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화일인 7월 7일 월요일 오전 기준 사망자 수 80명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가 28명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당시에 한 기독교 단체가 이 과달루페 강변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750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한때 폭우에 갇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나 구명보트를 통해서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 주민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최고위 인사가 롭 켈리 판사인데 지금 기자들이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조치가 왜 불충분했는지를 좀 물었더니 이런 돌발 홍수가 올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이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주 커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요.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를 방문할 가능성 높은 상황입니다. 저도 아무도 이런 식의 홍수가 올 것을 예상 못했다. 이런 이 발언에 참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런 극한 기상 현상은 지난 우리 봄에 경상도 지역에서의 산불 역시 이것도 예상 못할 정도의 강풍과 더불어서 큰 피해를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자료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저도 이 내용을 좀 봤더니 이 강이 한꺼번에 45분 만에 7.9m의 강수위가 올랐대요. 7.9m. 네, 거의 8m가 45분 만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캠핑하고 못하죠, 있던 그러면. 그 어린 예.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폭우가 이 지역을 강타한 거여서 네. 전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이 정치 지도자의 어떤 통찰 또 비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이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연방 재난 재난청을 이제 앞으로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예. 연방 기상청의 예산도 삭감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 이 네. 사건이 터져서 또 텍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이 후가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네. 이번 이 사태가 지금 현재 뭐 수십 명의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참 너무 비극적이고 네. 이런 것이 주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네, 그런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아요. 이걸 위해선 좀 우리가 좀 위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네.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예.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맞아요. 되는 예. 이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네.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자,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 뉴스 나왔어요.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도시가 완전히 침수된 모습이에요. 저게 그래요. 도시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면은 뭐 지역 최대 쇼핑몰이 흙탕물에 잠기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빗물에 휩쓸리는 그런 장면 담은 영상 계속 확산하고 있고요. 주민 8만 명이 대피했다고 하고요.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가 이제는 막 흔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점점 강우량 더 많아지고 있고요.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지금 게릴라성 기습폭우가 내렸어요. 일본 서남부 후쿠시마 아래에 있는 가고시마에서는 무려 120mm 규모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뭐 도로가 붕괴되고요. 건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 장마 초기에 조금 비 오고 나서 지금 비 거의 안 내렸는데 이게 장마 전선이 상대적으로 빨리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는 안 내렸지만 북한이 이제 많은 맞아요. 피해가 이제 있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죠. 네. 자, 유럽도 폭염을 넘어서 산불까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런 날씨가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상황. 이것도 또 나와 있죠. 네, 소개해드릴게요. 글로벌 금융그룹 알리안츠가 유럽 연간 GDP 성장률이 폭염으로만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놔서 주목됩니다. 전 세계로 보면은 0.6%포인트 감소할 거다. 이렇게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워지면은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식량 가격도 올라가고요. 예. 유럽에서는 관광이나 외식이 되게 경제에 중요한 그런 한 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업계가 고민하는 게 여름 특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 빨리 어떻게 이 피해를 복구할지 이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 덥다 하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폭염 관련해서 너무 더워서 사망한 사람이 하루 평균 8명꼴이었다고 참. 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집계를 하려면 몇 달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 에어컨이 사실 네, 별로 에어컨 보급이 없잖아요. 낮아요. 예.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예. 미국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어느 수준이냐면 40도가 넘는 이 정도의 더위가 닥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다음 달 31일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 야외 작업 활동 아예 금지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지금 전국 1,300개 이상의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펠탑 꼭대기 입장 제한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서유럽 국가들의 이제 처음에는 폭염 피해가 집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유럽 전체로 이렇게 확산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더위뿐만 아니라 산불까지 동반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독일 작센, 스페인 카탈루냐,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까 텍사스 홍수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이 뜨거워진 부분이 이제 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유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수온이 최근 이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고 지구 평균보다 온도가 좀 빨리 오르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수온 상승폭이 최근 5도씨를 넘어갔대요, 지중해가. 그럼 수온이 높아지면은 해수의 순환이 정체가 되고 그래서 수온이 더 오르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양 생태계 무너졌다고 하고요.
유럽 기후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염을 지금 일시적인 기상 이변으로 봐서는 안 안 된다. 된다라는 경고음이 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얼마 전에 이런 발표했죠. 전 세계가 이제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우리가 폭염과의 동거. 참. 위드 폭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것도 적응해야 됩니다. 이 폭염과의 동거 이 표현을 예.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폭염살인이라는 책이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텍사스를 보니까 이제는 폭우살인, 네. 폭염살인, 뭐 산불살인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이런 적응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서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